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날씨가 더워서 힘든데 7, 8월만 잘 넘기시면 이제 9월부터 편해지실 겁니다. 7, 8월을 힘들더라도 잘 버티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86페이지 휴 폐업할 차례죠? 근데 죄송합니다만 먼저 119페이지부터 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전에 녹화를 못 해가지고 119페이지 계약서 작성 의무부터 먼저 하고 다시 앞에 있는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서 작성 119페이지부터 먼저 좀 풀고 다시 앞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약서 작성은 민법상 계약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계약 성립은 요약집은 47페이지에 있습니다.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로서 계약은 성립합니다. 자, 그러면 119페이지 문제 풀면서 요약집 47페이지를 참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9페이지 1번입니다. 옳은 것인데 1번 거래계약서는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정해진 강제 서식이 있으므로 이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요약집 47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다.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을 뿐이죠. 권장계약서를 사용 안 해도 됩니다. 따라서 1번 틀렸고요. 법정 서식 없습니다. 강제 서식 없습니다. 사용할 의무도 없습니다. 2번 개업공개사가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작성하여 교부하고 5년 동안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된다. 단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따로 종이계약서를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 없다. 예, 48페이지 5번에 5년 보존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8페이지 5번에 보존 의무 5년 동안 보존입니다.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이죠. 거래계약서 5년 보존, 매수 신청대리 관련 서류 5년 보존입니다. 따라서 2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공법상 이혼기한 거래규제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요약집 48페이지 암기 프린터 9번 암기 프린터 9번에 보면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9가지가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그 밖의 약정, 거래금액, 물건의 인도일 시, 권리 이전 내용, 조건 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공법상 이용제한은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라 암기 프린트 5번, 4번에 있는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이며 또한 6번에 있는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이죠. 암기 프린트 5번, 6번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하고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입니다.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는 3번 틀렸고 4번 지문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면은 자격 취소가 아니라 소속공개사는 자격 정지, 개업공개사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죠.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적으면 암기 프린트 53번 표 밑에 암기 프린트 53번 표 밑에 보면은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다. 이중계약서는 임의적 등록 취소, 소속공개사는 자격 정지 사유죠. 자격 취소라고 해서 X고요. 5번 소속공개사가 작성한 거래계약서에는 개업공개사는 서명 날인할 필요가 없다 했는데 서명 및 날인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밖에 없습니다.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서명 및 날인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그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책임자와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개업 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할 필요가 없다 해서 X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작성했으면 개업 공인중개사만 하면 되고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경우에는 둘 다 해야 됩니다. 사장하고 당해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 모두 다 해야 됩니다. 자,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계약서는 물건 인도일시 기재해야 된다. 인도일시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할 때 인이 물건 인도일시죠. 1번 맞습니다. 2번은 계약서 표준서식이 없다. 국토부 장관이 표준서식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데 현재 권장하는 계약서 없습니다. 법정서식 없다. 법정서식이 없는 것 해서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법정서식 없는 것. 법정서식 없는 것. 거래계약서 법정서식 없다. 거래계약서 법정서식 없고요. 금인계약서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 법정서식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법정서식이 없는 게 금인계약서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상 금인계약서도 법정서식 없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가 정정신청서라는 법정서식도 없고 신고 필정에 정정사항을 기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시험에 법정서식이 없는 것 1번 거래계약서, 2번 일반 중개계약서, 3번 전속중개계약서, 4번 확인설명서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왔다고요. 답은 거래계약서입니다.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다. 정해져 있다 해서 2번 지문 틀렸고요. 3번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기재해야 되죠.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기재해야 됩니다. 4번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거래계약서에는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이 아니라 및 날인해야 됩니다.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오직 계약서, 확인설명서 두 가지밖에 없고요. 나머지 전속중개계약서, 일반중개계약서, 휴폐업신고서, 사무소 이전신고서 이런 모든 다른 서식은 개업공인중개사만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입니다. 또는이라고 해서 4번 지문 틀렸고요. 5번 공동중개한 경우 참여한 개업공개사 중 1인이 서명 및 날인하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개업공개사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도 마찬가지죠. 공동중개를 하면 공동중개한 개업공개사 모두 다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됩니다. 틀렸고요. 1번 지문이 맞고요. 31번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 답 2번이네요.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요약집 48페이지 메뉴에 암기 프린트는 9번에 있습니다. 중개보수 산출 내역은 우리 암기 프린트 6번 암기 프린트 6번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동그라미 3번에 있죠.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할 때 가격, 보수 산출 내역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고요. 그 5번에 이거는 뭡니까? 5번 그 밖의 약정이 있을 경우 그 약정상이죠. 기타 약정 그 밖의 약정 특약이 있는 경우입니다. 5번, 4번, 5번은 답 2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32번 121페이지 32번 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서를 확인설명서에 철하여 5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 확인설명서에 철하는 게 아니라 그냥 5년 보존해야 됩니다.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입니다. 그래서 거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 거래계약서를 확인설명서에 철하여 5년 보존하는 게 아니라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 계약서는 5년 보존입니다. 그거는 이 사건 카드에 철한다는 말은 있죠. 그 매수 신청 결의와 관련해서. 근데 확인 설명서에 철을 하여 보존해야 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2번 소속 공개사가 거짓 계약서 작성하면 1년에 1,000만 원은 아닙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53번의 표 밑에 동그라미 4번에 보면 동그라미 1, 2, 3번은 1년 이하 이전액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는 1년 이하의 전액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이중계약서는 전액벌금 대상이 아닙니다. 거기 4번에 나와 있습니다.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계약서 표준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이 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 들렸죠? 권장할 수 있는데 작성 안 해도 됩니다. 현재 권장하는 계약서도 없습니다. 5번 분사무소에서 소속공개사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책임자 서명 및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책임자와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공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3번 틀린 것입니다. 아마 똑같은 중복되잖아요. 1번 지문 지금 몇 번째 계속 나오고 있죠?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2번은 계약서 5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 즉 전자계약서 작성했다면 종이계약서를 따로 출력해서 보존 안 해도 됩니다. 3번 계약서는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라 계약서 확인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입니다.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공개사가 있으면 소속공개사도 함께 서명 또는이 아니라 및 또는이라고 해서 X입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3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물건의 인도일시와 거래금액은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물건의 인도일시, 거래금액 기재해야 됩니다.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암기 프린트 9번 요약집 48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5번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인데요. 이게 5번은 뭐냐면 판례가 있는데 중개보조원이 서울 은평 뉴타운에서 40억짜리 중개하고 3억 보수를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5대5로 아마 나눠 먹기로 했나 봐요, 사장하고. 그래서 혼자 다 먹으려고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서 출력해가지고 커피숍에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개업공개사 이름 적는 난에다가 보조원 자기 이름을 적었어요. 왜? 개업공개사 이름 적으면 또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도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름 적어버렸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중개보수 3억 주기로 했으니까 달라고 소송을 했는데 의뢰인은 네가 세금을 매수인이 내기로 했어요, 특약을. 근데 매수인이 세금 1억 나온다고 했는데 세금 2억 나왔어요. 예를 들면 1억이 더 나와버렸다고요. 근데 3억 준다고 했는데 세금 1억 더 나왔으니까 이걸 1억 빼고 2억만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의뢰인이. 그러니까 보조원이 무식하니까 용감하잖아요. 3억 준다고 했으니까 3억 다 달라고 소송한 거라고요. 대법원에 갔는데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한 푼도 못 받는다. 왜? 개업공개사가 아닌 사람이 개업공개사라고 이름을 적었으니까 무등록 중개업자잖아요. 욕심내다 한 푼도 못 받았다고요? 차라리 사장한테 보고하고 적법하게 했으면 법정보수라도 받을 수 있을 텐데. 따라서 중개 완성한 때만 계약서 작성 교부해야 됩니다. 이건 지금 제가 설명한 거하고 좀 안 맞네. 이거는
제가 설명을 잘못했네요. 그 좀 전에 한 거 그거는 무등록 중개업자에 대한 설명이고, 이 5번은 뭐냐 하면 임대인, 임차인이 중개사무소에 와서 이대로 적어주세요 하고 대서를 부탁한 거예요. 이미 자기들끼리 계약서 적어 와가지고 그 왜 그러냐, 다 적었으면 그대로 하지 뭐 때문에 또 와서 그대로 적어달라냐 하니까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 받으려고 하니까 개업공개사 명판이 찍힌 계약서를 가지고 와야 대출해 준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10만 원 드릴 테니까 이대로 적어주세요 해서 확인도 안 하고 적어달라는 대로 적어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기꾼이었어요. 가짜 임대인, 가짜 임차인이어가지고 전세자금 대출만 해먹고 도망가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개업공개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고요. 판례는 개업공개사 손해배상 해야 된다. 왜? 중개완성 한 경우만 계약서를 적어야 돼요. 중개완성하려면 뭐 해야 돼요? 확인해야 되잖아요. 임대인이 진짜 임대인이 맞는지 신분증,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필 정보 등을 통해서 본인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적어달라는 대로 적어줬으니까 개업공개사 책임이 있다는 판례입니다. 지금 제가 처음에 말했던 거는 다른 판례고요. 따라서 3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34번 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입니다. 1번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기재해야 된다. 암기 프린트 9번에 있고요. 요약집 49페이지, 8페이지 메뉴에 있는데 이거 중요하죠.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암기해야 됩니다. 취득 관련 조세는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이잖아요. 암기 프린트 6번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맨 마지막 9번에 취득 관련 조세는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이죠. 계약서에 기재해야 될 내용이 아니고. 따라서 1번 틀렸고 2번 지문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개사도 계약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업공개사 만자 때문에 틀렸죠.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가 모두 다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요. 만약 개업공개사가 작성했으면 개업공개사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됩니다. 2번 틀렸고 3번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은 의뢰인이 요청한 경우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인적사항, 인도일시. 인적사항을 기재 안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매수인은 누군지 안 정해놓고요. 그걸 다른 사람한테 계속 전매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산 사람이 그냥 매수인인 것처럼 이름 적으면 되겠죠? 그러면 미등기 전매로 악용할 수 있다고요. 따라서 인적사항은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저도 현업에서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매수인은 박용덕 외에 1인으로 한다. 특이하게 해놓고 매수인의 자금 사정에 의해서 매수인 명의는 변경될 수 있음. 이렇게 적자고 많이 해요. 그 말은 뭡니까? 샀다가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샀다 다시 다른 사람한테 되팔고 미등기 전매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인적사항은 기재되어야 합니다. 공란으로 비워두면 안 됩니다.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3번) 틀렸고요. 4번 지문 중개보수 산출 내역은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이지 계약서 필요적 기사항은 아니죠. 암기 프린트 6번 기권, 가공할 때 3번이잖아요. 3번 거래 예정 가격, 중개보수 산출 내역. 문제를 보면 지문이 중복되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게 중요한 거라고요. 계속 중복되는 거. 4번도 틀렸고요. 5번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계약서에는 분사무소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요.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공개사가 있을 경우 소속공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기명날인이라고 하면 무조건 X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기명날인은 없습니다. 등기법에는 보면 등기관이 기명날인한다는 말 나와요. 등기법의 기명날인은 뭐냐면 등기관, 박용덕 이렇게 해가지고 스탬프 도장 미리 만들어 놓고 스탬프 도장 찍으면 된다고 직업적으로 계속 이름 적어야 되는데 손으로 계속 이름 적으려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냥 스탬프 도장 찍어도 돼. 미리 도장 파놓고 등기관, 박용덕 해가지고 그게 기명날인입니다. 이름만 기재되어 있으면 되는 게 기명날인인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기명날인 없고요. 전부 서명날인이다. 서명날인.
서명날인이라고 하면 글서자 성명할 때 자필로 직접 성명을 적는 게 서명이죠.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기명날인은 없고 모두 서명날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4번에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